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입니다. 나에게 낭독에서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듯이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낭독하며 아름다운 작가의 책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낭독을 통해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며 서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씨안티 출판 이유미 작가의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는 마음의 기술, 나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중에서 제6장 마음 돌봄의 기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물들인다 라는 챕터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낭독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저녁이 되자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공원의 난길을 따라 점점이 노란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그 위를 하염없이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간청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나의 기도는 간절했으므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혼자만의 노력으로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럴 때면 하면 된다.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하는 시기에 패기는 내려놓고 나는 차라리 기도를 한다. 종교는 없지만 절실하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반복되는 걸음에 맞춰 똑같은 기도를 1000번, 아니 10,000번쯤 읽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진다. 가슴을 두방망이 질치게 하는 고민이나 타인의 시선 따위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의 좋은 점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을 고정하는 것. 치유가 필요할 땐 온 마음을 다해 치유를 소원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땐 그렇게 되리라는 바람에 몸을 흠뻑 적신다. 1시간, 아니 2시간쯤 걸었을까?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구름 뒤로 빛나는 달과 까만 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우주가 나를 감싸고 있으니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 허공을 향해 말을 걸었다. 지금 듣고 계시지요?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신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은 후였으니까. 그리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집까지 돌아와 푹신한 이불 속에 몸을 뉘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드레핀 백합이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신의 보살핌을 받는 상상을 했다. 치열하게 사는 기쁨도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좋구나. 뭉글뭉글 올라오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대로 우주를 떠다니는 티끌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기도는 선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바람을 두 개의 점으로 만들고 벌어진 틈을 반듯한 선으로 잇는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수백, 수천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없다면 신의 손을 빌리면 되지 하는 믿음이 생긴다. 마음을 다해 그은 선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날마다 기도에 매달리지 않아도 쇠붙이가 자석을 따라가듯 마음과 행동이 선을 따라 움직인다. 이를테면 애쓰지 않아도 매일매일 일찍 눈이 떠져서 명상을 하게 되거나 한결 여유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나의 마음과 행동이다. 하지만 동시에 신과 우주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진실이다. 마음에 사랑이 차면 넘친다. 내 마음도 그랬다. 엄마의 방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다. 거실이며 주방이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그것만은 예외였다. 그녀의 긴 한숨 소리를 나는 문 밖에서 들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좀 해라. 명령할 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지만 엄마의 굳은 표정이
실은 굳어버린 마음 때문이란 걸 모를 리가 없었다. 보여주고 싶었다. 묵은 때를 밀어내듯 나를 향한 미움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모습. 그 자리에 보드라운 새살이 돋아나는 모습. 목마른 사랑이 매일 스스로 채워지는 모습을. 그렇지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생겨버린 것 같아 서글픈 기분이 들었다. 잔에 물이 차면 넘친다. 마음에 사랑이 차면 넘친다. 내 마음도 그랬다. 엄마를 향한 해묵은 원망을 애써 털어내지 않아도 사랑도 행복도 셀프야 하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그것은 희석되고 옅어졌다. 나는 기어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밖으로 까만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밤이었다. 방에 단둘이 있으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나 요즘 나를 사랑하게 됐어. 앞뒤 없이 설명을 해도 엄마는 잠자코 들어주었다. 멀어진 딸과 무릎을 맞대고 앉는 게 좋았던 걸까?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던 걸까? 어쩌면 엄마도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용기가 생긴 나는 일주일에 2번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안방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 살면 좋겠어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엄마 손을 붙잡고 명상 모임에 나갔다. 그리고 차비로 쓰라며 약간의 용돈을 다달이 챙겨주었다. 이전에도 엄마를 챙기는 일이야 숱하게 많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이란 걸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 부침성이 좋은 엄마는 금방 친구를 사귀었다.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다. 밥은 니들이 알아서 차려 먹어라 하고 집을 나갔다가 상기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노래방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내가 왕년에 노래자랑에서 대상 탄 사람이 아니냐 하고 자랑을 늘어지게 했다. 눈에 가시 갔던 아무개랑 한판 했노라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도 안 돼서 아무개랑 점심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감정에 숨김이 없는 사람,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꼬지 않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쉽게 마음을 열고 정을 주는 사람, 신이 날 땐 아이처럼 웃는 사람. 나는 날마다 새로운 그녀를 만났다. 변화는 나에게도 찾아왔다. 내가 장녀 역할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녀 역시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던 걸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극적인 화해와 순간은 없었지만 엄마를 대하는 눈길과 행동이 차츰 사랑과 이해로 물들었다. 요즘 엄마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힘들다는 말은 엄마 앞에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금기어였는데 요즘은 힘이 들 때 엄마를 찾아간다. 그러면 엄마는 한참 내 얘기를 들어주다가 전에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유미야, 모두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알고 있지?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일깨운다. 이 사실을 얽히고 얽혀있던 엄마와의 관계를 풀면서 깨달았다. 오롯이 나를 위해 시작한 사랑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했으며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늘빛이 바다를 물들이듯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물들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방. 유미 씨는 도시에 사는 수도승 같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건 몇 주 전에 나눈 대화 때문이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진짜 직업이에요. 그림 그리는 건 부업이죠. 종일 저를 돌보다 보면 하루가 빨리 가요.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종일 혼자 살고 싶어져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나만의 방을 갖는 기분. 그럴 것 같아요. 그가 찰떡같이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더욱 신이 나서 떠들었다. 나만의 방이란 표현 좋은데요. 저는 그게 일상이 됐죠.
생각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바쁘다니까요. 수도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네딕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하고 일하라. 수도사들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7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학문을 연구하거나 땀 흘려 일했다고 한다. 시끌벅적한 모임이나 쇼핑에 취미가 없는 데다 명상을 하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지금 살고 있는 20평 남짓한 가정집은 1인용 수도원인 셈이다.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큰 방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재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늬가 없는 수수한 흰 벽, 너비가 3m쯤 되어 보이는 큰 창문, 그 열린 틈 사이로 빛과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좋았다. 내 취미는 창틀 위에 팔을 개고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이렇다 할 것 없는 평범한 공간이지만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두가 쉬지 않고 바지런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소소한 감동이 느껴진다. 눈이 일찍 떠지는 날에는 창문을 마주보고 앉아 명상을 한다. 명상이라고 하지만 잠옷 차림인데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가부좌도 틀지 않는다.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하듯 부담 없이 명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격식이야 어찌됐든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면 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요령은 없다. 두 눈을 감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어깨를 밀가루 반죽처럼 뭉글하게 늘어뜨리면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 깊어진다. 정성을 들여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이 스트레칭을 하고 유연하게 살아갈 하루치 힘을 얻는다. 언제 어느 때고 달팽이처럼 몸을 말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있다는 것.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면서 찾아온 작은 기적이다. 기적은 또 있었다.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걸 깨달았다. 조금씩 남다른 삶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밀려왔다. 친구는 이 기적을 두고 내가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이야기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에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 테니까. 누구에게나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 그곳은 벽과 창문이 있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 한편에 마련된 고요한 공간일 수도 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에 집중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오직 나에게 마음을 고정할 수 있다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겠다면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짤막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종이 위에 글을 쓰면서 고민을 풀어놓거나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도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나를 만들어서 옆에 나란히 앉아 있거나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다소 엉뚱한 이 시도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자연스레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된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해주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한다. 내면에서 다져진 뿌리 깊은 자존감은 쉽사리 꺾이지 않는 법이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뿐이다. 그동안 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비슷한 경험을 조금씩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를테면 어떤 계기로 자신을 자책하다가 다시 이해하게 되고 한동안 소홀히 대하다가 화들짝 놀라 다시 나에게 집중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물론 자책의 무게는 갈수록 줄어들고 다시 나에게 집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점 시간이 짧아졌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꽤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던 걸까? 하지만 내가 겪은 변화는 거침없이 위로 뻗어가는 사선형이 아니었다. 빙글빙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나아가는 나선형이었다. 마음은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는 것보다 비난할 거리를 찾는 게 빠르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보다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쉬운 건 그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반복해서 마음속에 사랑을 새겼다.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떠올렸고 벽돌처럼 차곡차곡 크고 작은 변화들을 쌓아 올렸다. 파혼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시작한 작은 노력은 경제적인 독립과 더불어 정신적인 독립으로 이어졌고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 이유나 알면 좋겠다던 간절함은 나에 대한 끈끈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나 하나만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수록 마음이 점점 커다란 원을 그렸다. 처음에는 가족이, 그 다음에는 친구가, 더 나아가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을 넘어서 주변까지 물들인 것이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너무 이기적인 일 아닌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을 꺼내기 어려웠다. 똑같은 고민의 몸살을 앓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괜찮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샨티 출판 이유미 작가의 나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중에서 제6장 마음 돌봄의 기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물들인다 챕터를 일부 발췌하여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독을 통해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며 서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기원합니다.